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중개업의 기본 출발이 아닌가.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개교육의 실무의 최고봉인 네오비 교육을 통해서 대표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이번 강의 이제 기간 중에 중개업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시간들을 아깝지 않게 이렇게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면 복덕방 주인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고수익 중개사로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뭔가 남아야 되는데 제 주제를 한번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복덕방 주인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고수익 중개사로 살아남을 것인가. 예. 우리는 뭐 복덕방, 이렇게 동네 복덕방에서 좀 벗어나서 고수익 중개사로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가 시험 찾는 거는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15회 시험을 쳤는데 사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5-1에 이제 1차 하고 16회에 2차 합격을 했습니다. 네오비는 49기로 수업을 들었었고, 지금 현재 이제 네오비 수성범 W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으며, 지금 네오비 대구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부동산 TV는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구독자가 6,750명입니다. 꽤 많이 이제 늘었는 것 같은데, 대표님들도 나중에 이제 대구 부동산 TV 좀 구독을 해주시고, 서울에 계신 대표님들도 대구 부동산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부동산 TV 덕분에 TBC 방송국에서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왜 중개업을 하려고 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중개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자격증 따놓은 게 있는데 그거 섞이기는 너무 아깝다. 한 번은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은인으로 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중개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 보시면 지키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키자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보든 아니면 교육을 보든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남자는 여자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테고, 여자는 또 남자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또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키자라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갓 입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이게 공단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환지를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집에 아버님이 환지를 받아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택 말고 이제 저희 임야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상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지를. 근데 한지를 받아 오셔가지고 저보고 물어보세요. 여기 괜찮겠냐. 근데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막 하는데 불이 난데, 사실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물어보니까 부담도 스럽지만, 또 그때 당시에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님한테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지 받은 걸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저기 모다 올레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노다지였는데 어느 날 포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는 눈이 없었고, 집에 이제 부친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때 한번 느꼈죠. 이게 보는 눈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되겠다. 뭐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중개업 흑역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회사 다니고 정리하고 난 이후에 중개업을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배우러 갈 데가 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써주는 데가 없어요. 아니면 법인 같은 데 사람 많은데 가야 되는데 거기 가도 거의 뭐 사자 쪽으로 많이 돌지 잘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 일단은 실무 교육이라도 받아보자 해서 실무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아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자기가 오픈을 하니까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기가 자격증 걸고 뭐 자기가 오픈해서 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고 자격증 대여 말하자면 운영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이분은 자격증을 대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업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이왕 이제 갖는 거 뭐 다른 데 또 가기도 마땅찮은 데도 없고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해보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뭐 원룸 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고 상가도 하고 주택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보고는 다른 분하고 이제 땅을 대면 안 되니까 뭐 땅을 하래요. 토지. 그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데 토지를 하래요. 그래서 일단 뭐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고 이제 그때 사무실 갔는 데가 대구에 이제 숙성구 상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무실 출근했었는데 그러면서 청도 가까운 쪽이 이제 청도 땅이니까 청도 땅 한다고 갔었어요. 근데 땅을 뭐 지금이야 뭐 이런 유튜브도 있고 뭐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막연하더라고요. 땅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매물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물 구하는 걸 어디에 홍보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제 하는 말들이 농번기에 막걸리 사들어 가면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걸리 사서 뭐 주민들하고 나눠주면서 이야기하고 경로당 찾아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출근하면 이제 경로당 찾아가고 청도에 또 막걸리 사들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 접수가 좀 되기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토지라는 게 매매가 빨리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여기에 올리면 되는데 저희하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서도 49기 중에 영천에 땅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 저보다 구독자도 많은데 주말이면 굉장히 바빠요. 토지 쪽 전원주택 해가지고 엄청나게 유튜브를 많이 올려가 굉장히 계약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자분인데 시작을 초보 때 했어요, 진짜. 그래서 물건 지금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편인데 그때는 홍보하는 방법이 일간지, 신문, 뭐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데 말고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교통비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왜?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차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또 손님 모시고 가면 뭐 음료수도 사줘야 돼. 뭐 어떤 데는 전심도 사줘야 돼. 기름값도 안 나오고 계약은 안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회의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뭐 일간지에 광고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뭐 사무실 운영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외에 부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막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때 중개업은 내하고 안 맞는 거 아니가 뭐 이런 고민부터 해가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 회의가 들었는데 지금 같으면 뭐 DM 발송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자격증 대여 소장이 그만둔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보고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무거나 몰라도 자격증은 걸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그 사무실에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자격증 걸으라고 해도 안 거니까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의가 느껴지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럼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고향 있는 쪽으로 가자. 뭐 고향이 이제 대구 같으면 성서 쪽인데 그래서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뭐 막연히 가보니까 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보니까 별로 뭐
크게 뭐 좋아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창업을 했죠. 그때가 이제 노무현 그 정부 당시니까 그때도 불경기였어요. 사실은 매물이 계속 쌓여놨습니다. 사실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지만 그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물은 진짜 막 엄청나게 쌓여가는데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파트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승서 공단이 있어서 공장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공장을 하려니 뭐 아는 것도 없고 공장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섣불리 공장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제 성주입니다. 사실은 토지 시장으로는. 그래도 토지 한다고 쫓아다니는 경험이 있으니까 토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걸리 사들고 뭐 가는 것도 했었지만 그쪽에 있는 이제 토박이 부동산들하고 좀 친해져서 매수자는 우리 사무실에서 되고 이제 그쪽은 물건은 매물은 그쪽에 부동산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갔었죠. 근데 처음에 또 제가 실수했는 거는 뭐냐면 매수자를 데리고 지금 뭐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독주택을 하든 아파트를 하든 매수자가 왔는데 공동중개를 할 때 다른 부동산에 내 매수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왜 다음에 그저 혼자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길 꺼주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구에서 하는데 중구 쪽으로 부동산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쪽 부동산에 찾아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길 꺼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혹시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만나야 되지 결코 그쪽 부동산으로 찾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누구도 해주지 않아가지고 초반에 데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하면 계약을 했대요. 그 부동산에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제가 그 가르쳐주는 부동산에 가가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토지를. 그러니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랑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매물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렇게 손님을 자꾸 뺏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물론 또 토지 계약을 하면서 재미는 좀 있었죠.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토지는 인증 작업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건 하면 이렇게 업 쓰고 다운 쓰고 그렇게 많이 할 때라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중에 사실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 토박이 부동산의 소장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끊어지니까, 토지는 좀 하기가 그렇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춤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무실을 처음에 이제 이전해가 오픈을 했었잖아요.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장님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인수를 했었어요. 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사무실 구했는데 그 실장님도 같이 이제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나간대요. 왜 나갔냐고 물으면 뭐 항상 핑계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좀 쉬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별로 이제 아는 것도 없고, 그쪽에 대해서 뭐 해본 경험도 별로 많이 없는데, 당황스럽고 황당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실장님을 뽑았어요. 왜? 경력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뽑았었죠. 왜?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분위기도 굉장히 싸해지고, 같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뭐 다른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뭐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럴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였고, 뭐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여기 있죠. 그봐. 너는 부동산 체질이 아니래. 부동산 중개업 하려면 사람이 그렇게 얼리 원칙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자가 좀 들어가야 된대요. 사기를 좀 치고 뭐 얼렁뚱땅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죠. 이게 내하고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어차피 이제 직장 다니던 것도 그만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리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네오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교육 듣고 계시면 굉장히 행운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들은 서울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중개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을 해요. 중개업 이제 오픈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정보 접하니까 찍고 이러니까 그렇게 돈 버니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과연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해서 찍을 수 있을까요? 뭐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정보를 볼 수 없다면 이게 진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목이 없다면 이게 좋은 부동산인지 나쁜 부동산인지 가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게 없다면 뭐 정보가 좋은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찍을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중개업을 한다고 해서 꼭 뭐 잘 찍는다 돈이 많더라도 그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어떠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투기꾼 아니면 사기꾼, 떡방 뭐 이제 복비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복비라고 하면 뭐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복비 이야기하면 복비를 많이 줘야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 수수료 하면은 복비하고 수수료하고 이렇게 이제 어감이 틀릴 수는 있는데 복비 많이 주면 복 많이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뭐 또 많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말도 하죠. 하는 거 없이 집 한번 보여주고 수수료만 받아 뭐 X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 중개 수수료 내리자고 하고 이러니까 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거래 하면 되지 뭐 그러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말이 있긴 하는데 별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만드는 것도 아마 그 동안에 중개업을 한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간행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개업을 하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개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물론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고객이란 이런 걸 한번 의문을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고객이란 까다로운 미식가들이라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매운맛을 좋아할 테고 어떤 분은 싱거운 거, 어떤 것은 짠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입맛이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고객들에게 너는 싱겁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이 짠 거 좋아하면 짠 걸 줘야 되고 싱거운 걸 좋아하면 싱거운 걸 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예전에 제가 수성구에서 중개하기 전에 남구 봉덕동에서도 제가 중개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수성구에 대구 수성구의 범원의 거리에서 할 때랑 남구 봉덕동에서 할 때랑 손님들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봉덕동에 그때 할 때인데 거기는 허름한 주택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실장님이 이제 한 분이 뭐 오셨어요, 사실은. 그 경력도 없는 분인데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이제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아서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해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임차인이 전화가 왔었어요. 뭐냐면 전세 3천짜리를 구해달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유복한 가정에 살아가지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사는 게 좀 풍족하게 사는데 전세 3천짜리 구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 기준이 안 맞잖아요. 중개업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래도 임장활동 먼저 갔다 온나. 왜? 손님 데리고 가서 어느 집인지 못 찾고 이러면 힘드니까 몇 군데를 먼저 갔다 오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갔다 오더만은
도저히 소개를 못 하겠대요. 자기 기준에. 왜? 3천만 원짜리 전세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못 하겠대요. 왜 못 하겠냐 하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야, 초라한 것은 네 기준이고, 그분은 3천만 원짜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비슷한 유의 집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거 골라주면 되는 거고, 그 매수 임차인이 원하는 거 골라주면 되는 거지. 왜 네 기준으로 맞췄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다 보니까 한 집이 계약이 됐어요. 그런 그분이 이제, 너무 좋은 집 구했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봐라. 네 기준이랑 그 손님 기준은 분명히 다른데, 네 기준에 맞추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이라는 것은 까다로운 미식가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까다로운 미식가들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 기준에서 좋고 나쁘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가격, 개발 계획, 투자 심리 등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에게 부동산이란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집을 갖고 있어도 뭐 주식이나 아니면 현금, 채권 여러 가지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큰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개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 시중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사고만 안 나면 된대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만 안 나면 된대요. 그거는 고객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잖아요. 근데 고객은 진짜 피 같은 돈인데 나는 사고만 안 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중개를 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목적인 중개도 많죠. 그러니까 이거 내 얼마 수수료 받을까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진짜 길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결국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분명히 망하는 길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교수님이 수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의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은 문제가 있어서 온다고. 그래서 진정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중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중개업은 지역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신 분이지만 세종의 정진숙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그냥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햇빛이 언제 어느 시간에 잘 들어오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동동마다 층층마다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브리핑을 하니까 손님들이 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지만 그분은 일동에 뭐 몇 층은 언제 햇빛이 잘 들고 이런 것부터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딱 브리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배울 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 적이 있었는데 지역 그냥 단순히 알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체크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할 때도 분명히 먼저 임장 활동을 해봐야 됩니다. 가서 이 집은 어떻고 이런 상황은 어떤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손님 모시고 가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 집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중개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잘못 넣었다가 고객의 재산을 다 잃게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전세 보증금을 대출내가지고 임차하시는 분 많이 계셔요. 다가구 주택에. 근데 내가 중개 잘못해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그분은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책임감 없이 이렇게 내 중개 수수료 챙기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중개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저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법도 알아야 되고, 공법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 정책도 알아야 되고, 규제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거든요,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살 건지 말 건지, 사실 부동산 심리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은 종합 예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다. 뭐 그만큼 이제 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중개업의 기본 출발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네오비 49기인데 가장 정말 뜨거운 여름에 데프리카 할 때 대구에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가장 더운 여름에 교수님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교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이 부분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이 교육을 들을 때, 대구에서 교육을 들을 때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대구에서 세종까지 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산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과 같이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네오비 49기는 너무나 열성적이고 적극성이 좋았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난 교수님이 신인 줄 알았대요. 다 아는. 근데 인간이더라. 왜?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듣고 이러니까 하나 줄 거를 2개 주고, 2개 줄 거 3개 주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도 인간이구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이야기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제가 이제 들어보면서 생각하면, 강의를 듣는 분들의 열정과 정성과 성의에 따라서 강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분명히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노하우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 곧 조별로 스터디도 하시게 되고 조별 짜여지게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별 스터디를 할 때 일정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이 였어요.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1, 2, 3, 4조가 있다 그러면 조별로 똑같은 내용의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1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시간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손님 안내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스터디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조에 가려고 하니까 내용이 다르면. 그래서 저는 그때 할 때는 일정은 달라도 무조건 월화수목 주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내용은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1조에 참석을 못하면 2조에 참석하게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내용이. 그러면 조별로도 이렇게 뭐 친해지지만 다른 조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 한 번은 한 조만 하고, 한 주는, 그 다음 주는 2개조 합동으로 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 많이 못 모일 수는 있지만, 2개조 합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한 번은 1조, 2조 하고, 한 번은 1조, 3조 하고, 한 번은 1조, 4조 하니까 조별로만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던 부분이 다른 조 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수로 놓고 본다면 그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스터디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업이 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 이후부터는 매일 10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시까지 와서 또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 저희가 스터디 하면서 이렇게 끌어줬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몇 분 조장님하고 또 컴퓨터 잘 하시는 분 같이 나오시라 해가. 그래서 아마 처음 한 달 정도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10시부터, 수업 시간 10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됐죠, 말하자면. 거의 매주 전체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스터디하고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1시부터 이제 수업 듣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이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조별 이렇게 이제 우리 조장님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 스타디 하기 전에 또 제가 모았죠. 밤에 모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 스타디 하자. 뭐 그렇게 해가 이제 전달해주고 이분들이 이제 미리 과제를 미리 해보고 이제 조언들 모아서 과제 올리면서 스타디하고 이렇게 했었고 아랫부분은 이제 2개조 이렇게 장소구에서 스타디하는 이렇게 있어.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49기는 이제 종강하고 나서 부산으로 이렇게 이제 단체 여행도 갔었습니다. 이 교수님 열심히 교복 입고 웃고 계시죠. 모자 쓰고 중간에. 같이 이제 그때 교수님 시간 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타디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저희는 아직까지도 끈끈하게 이렇게 이제 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제가 네오비를 알게 되어서 이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뭘 하든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성구에 이렇게 이제 딱 입성을 했었어요. 입성을 하니까 각 지역마다 서울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대구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굉장히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센 데도 있고 좀 약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어떤 지역 네트워크망에 가입 안 하면 왕따 시키고 뭐 이런 수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대구는 저기 상인 월성은 엄청나게 세고 성서 쪽도 굉장히 강한 편이죠. 경산 이쪽도 많이 강한 편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오픈한 날 그 개업식 하는 날이었죠. 개업식 하는 날 주변에 이제 다가상 차려놓고 주변 부동산에 이렇게 오라고 했죠. 오라고 해서 하니까 당장 처음에 딱 들어올 말이 DM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걸더라고요. 그러면 회를 가입시켜주냐 하니까 6개월을 보면서 이게 뭐 엉뚱한 짓을 할 놈인지 안 하는 놈인지 간보게 하고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했죠. 그럼 저보고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가 회도 가입 안 시켜줘.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해. 하물며 대구의 어떤 지역 네트워크망은 블로그하고 유튜브 한다고 댓글 걸어온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터세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대구도. 그래서 그래도 그런 네트워크망이 뭐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없어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네오비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사실 블로그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오비 교육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으로 키워드를 잡고 올리면 상위에 올라간다는 내용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많이 작성을 해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 전부 상위 랭크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작성하기보다는 몇 개만 작성하더라도 핵심 주요 키워드를 잡아서 올린다면 분명히 효과는 그만큼 있다는 거. 그래서 블로그 통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전화도 받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블로그 통해가 저한테 문의했던 분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물건 내놓으면 저한테도 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블로그를 많이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가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구독자가 7,000명 이렇게 이제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찍는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키워드를 해가 어디에 노출을 시킬 것인가 중요합니다.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100개를 찍든 뭐 이렇게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도 키워드를 잘못 잡아가지고 검색이 안 된다면,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집 기술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워드, 무슨 키워드로 내가 동영상을 올릴 때 누구한테 노출시켜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찍고 그리고 키워드도 작성을 해 가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M 발송, 어떤 내용을 DM 발송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DM 발송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네오비 수업을 들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 DM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어떤 거를 넣고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정말 좋은 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DB, 사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 초반에는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DB 교육 하나만 해도 그냥 수강료 본전 뽑고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DB 작성해서 올려놓고 고객 관리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다른 교육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정말 수강료의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하여튼 더 집중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6번 파워링크, 중개업 개업하면 어디서 전화 옵니까? 네이버 뭐 어딘데 그러면 무조건 전화 옵니다. 개업했는데 대표님이 이벤트에 당첨됐대. 지역 이벤트에. 그래가지고 특별히 기회를 준다고, 뭐 상위 노출시켜 준다고, 이렇게 전화 거의 많이 받아보셨죠? 엉터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돈 100만 원, 200만 원, 뭐 2년 계약하면 얼마 이렇게 해가 목돈 푹 들어가면 사실 그거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현혹되는 게 뭐냐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대. 카페를 이쁘게. 사실은 들어가는 대문이 중요한 건 아닌데,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카페 대문을 이쁘게 만들어준대. 블로그 대문을.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오비 교육 들으시게 되면 파워링크 스스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성구에 있으면 수성구 부동산 1등 올리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조정 다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그 파워링크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1등 만들고 2등 만들고 3등 만들고 5등 만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내가 광고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자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 검색 부분도 수성구 부동산, 범어동 부동산 저는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그 1페이지 나옵니다. 수성구에 굉장히 부동산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수성구 부동산으로 검색하시면 거의 부동산 사무실 중에서는 제가 세 번째가 그래요. 지역주택조합하고 이게 이제 좀 있어서 그런데 1페이지에 나옵니다. 몇천 개 넘는데 몇천 개가 넘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순위 밖에는 아예 상호도 검색이 안 되는데 저는 수성구 부동산 치면 1페이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네오비를 통해서 협업, 동기들 간의 협업, 그리고 지도를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대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수성구에 관심 있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무실 구한다든지 검색해서 노출된다면 그만한 효과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빠뜨렸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또 좋았던 점은 외국에서 톡이 와요. 내가 언제 한국에 들어갈 건데 뭐 대구에 갈 건데 좋은 부동산 물건이 있으면 뭐 소개를 해달래. 미리 한번.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이나 정보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구독하다가 제가 이제 전화번호 올려놓고 하니까 저장시켜놓고 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저하고 톡 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휴대폰을 내놔놓은 김에. 만약에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사무실 번호 넣으면 아마 톡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제 휴대폰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오시면 다른 데 안 가고 저희 사무실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외국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갈 때도 내가 언제쯤 들어올 테니까 뭐 문제 이제 물건을 찾아주면 그때 가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임장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유튜브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교수님 수업 중에 보면 초코파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 보러 갈 때 초코파이를 진짜 사들고 봤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한 박스가 1,000 얼마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수성구 이제 범어동이 그것도 대구에서 가장 핫한 데잖아요. 두산 입으면 또 가장 비싼 집인데 거기에 이제 매물이 나왔어요. 매매해달라고. 그래서 집을 보러 가는데 거기 매도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월세를 살고 있는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수성구 쪽에는 특히 범원 애거리 쪽은 가장 핫한 지역에는 집 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도 월세 사시는 분이 집을 보여준다라고 하시길래 또 다른 손님도 다음에 또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초코파이를 사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집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초코파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사무실에 와서 이제 매수하려고 했는 분은 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집에 가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장님을 잘 봤는가? 그 내일 그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몇 시에 약속을 해가 찾아온대요. 그래 왜 이제 그러냐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부동산 상담할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지금은 두산 이브에 살고 있는데 애 교육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수성 2가하고 상가 쪽에 주택이 2개 있는데 거기 전세를 내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세를 뭐 기간이 끝나면 소장님한테 맡기겠다고 그러면서 초코바이 하나 효과가 그렇게 컸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별로 뭐 그냥 가잖아요. 집 보러. 근데 남들과 이렇게 다르게 얼마 비용 들이지 않고 초코파이 사들고 가서 저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 그러면 네오비 효과가 그러면 교육을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멘토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부동산이 많아요. 친하지만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 없어지면 내가 도움이 되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물으려면 쪽팔리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걸 옆에 묻지 않고 누군가한테 물어야 돼. 근데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네오비에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곳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오비 출신이면 마음 열고 잘 가르쳐 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뭐 제가 누가 그쪽에 잘 알고 있으니까 그쪽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다는 게 네오비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중개를 서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 같은 교육을 받았던 특히 동기들은 더더욱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어떤 손님이 뭐 세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서울의 어느 부동산에 내가 뭐 집을 구해야 된다. 대구에서도 사실 서울 쪽에 이렇게 부동산 구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 누가 있는지 파악이 되면 거기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네오비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좋아졌던 점은 대구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상을 저는 이제 정보 위주로 해가 많이 올리는데 컨텐츠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또 새로운 내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시 전반적인 부분 공부하고 대구시 전체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공부하게 되고 어디에 길 나는지 처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했었죠. 그냥 제가 아는 상식 수준에서 유튜브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주변에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고 올리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럼 제가 틀렸죠. 왜?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대구시청 옮기는 것 때문에 여기 가격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댓글 다는 사람은 여기 재개발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래서 지금 올릴 때 그쪽에 전화를 해봅니다. 혹시 아니면 이제 우리 네오비 직원이 가족이 있으면 네오비한테 먼저 전화해보고 없으면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근처 부동산 전화해서 오케이 여기에 무슨 뭐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전반적인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이에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좋은 점이다.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악플이 달려요. 악플이. 스트레스 팍팍 받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뭐 유튜브 접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근데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으면 악플이 적게 달려요. 왜? 권위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저한테 악플을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안 달려요, 오히려. 영상은 더 많이 올렸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다 보면 구독자가 자꾸 생기고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많을 때는 뭐 사무실에 예전에 그 세종에 이제 정진숙 그 대표님이 저보다 구독자 그때 많았을 때인데 뭐 사무실 이제 상담료를 받아야 되겠다, 뭐 시간 정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래요, 사실은. 뭐 전화는 진짜 많이 오는 편이고 뭐 상담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음료수 사들고 오기도 하고 뭐 상담료 얼마 주면 되느냐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죠, 사실은. 공인중개사는 항상 을이었는데 필요해서 전화해서 물어볼 때는 제가 갑이 되고 그분이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뭐 대하는 태도부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특히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천에 토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정보 한 개도 없어요. 물건만 많이 열심히 올리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지금 6,800 뭐 이렇게 되는데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토지하고 전원주택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 66기 분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 많이 올리거든요. 정보 안 올리고 물건만 열심히. 그분도 지금 구독자가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로 다가구 주택 매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의 힘이 진짜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하다 보니까 대구 전역에 있는 물건 접수가 돼요. 특히 분양권 접수를 다른 데보다 많이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수성구에 있는데 다른 구에서 그 분양권 접수가 다른 구보다 저희가 더 많으니까 달서구도 아닌데 왜 물건 접수가 많이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보고 한 명이 두 명이 접수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꾸 접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지역이 멀더라도.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중개업 하는 사람 중에서는 구독자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구에서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는 제가 서열 4위더라고요. 대구는 아직까지 기회의 땅입니다. 서울 같으면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힘을 못 쓰겠지만 대구는 아직 기회의 땅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목표는 21년 유튜브 구독자 3만 명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생방송을 못 하는데 9월 중에 제가 실시간 생방송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세금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가장 잘 아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되겠다는 게 원래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개에서 컨설팅 쪽으로 이렇게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뭐 제가 다른 교육도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끈끈한 정을 맺어줄 수 있는 교육은 내후비 교육이 가장 최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표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